네, 이번 시간에는 법조인을 희망하는 진로로 삶은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책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흥미와 관심사와 수준입니다. 독해 수준이겠죠? 흥미 없고 수준에 맞지 않는 책 읽기는 고통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 법조인 추천 도서 역시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읽은 것 중에서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좀 법조인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이 정도의 책은 참 좋겠다라고 여긴 책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요. 첫 번째는 10권, 이번 시간엔 10권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10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하퍼리의 책이고요. 여성 작가의 영향인지 주인공은 여자 소녀입니다. 입학 전부터 2학년까지 대략 3년 동안의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흐르는 만큼 고전의 위치에 서도 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1960년대 출간된 책이고요. 정확한 앵무새의 표현은 흉내쟁이 집바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원제는 To Kill a Mockingbird고요.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와 타인에 대한 배척 심리를 천진한 어린 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몽테스키웨이의 법의 정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그 프랑스 법학자이자 문학가이고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웨가 4년간 집필한 평생 공을 들이고 20년여간의 사유기간을 거친 필생의 역작이죠. 원제는 법의 정신 또는 법이 각국의 정부 구성, 풍습, 기후, 상업 등의 구성과 맺는 관계에 관하여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동서양의 전 시대를 망라한 세계 각국의 정치적 및 사회적 관습과 법에 관련한 역사적 사건을 검토하면서 차분하게 수정하고 수정을 거듭한 그런 1748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무슨 삼권 분리의 원리를 설파했다든지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의 기본 원리였고 현대 법 사회학이나 비교 법학 등의 선구자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긴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 법을 희망하는 개인이 읽어도 좋겠고 동아리 같은 곳에서 이거를 각 단원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읽고 토론을 하거나 또 한 학기 동안에 읽거나 너무나 좋은 책이니까요. 좀 어렵고 두껍지만 그래도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말이죠. 네. 세 번째 책은 정의론입니다. 이거 또 두꺼운 책, 또 어려운 책을 추천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롤스의 이 정의론 책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20세기의 법에 관한 대표적인 고전 반열에 올려도 손색이 없는 책입니다. 1971년에 처음 등장한 책이고요. 정의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그것을 세운 책입니다. 정의 문제만 파고든 주체 철학자인 저자가 22년 동안 걸친 탐구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덕은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 소견에 불과하다는 정의주의나 공리주의가 전부이던 시대에 규범 철학의 복권을 시도했고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서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보고요. 이 책에 대한 어떤 비판적 사고가 바로 이제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를 표방한 마이클 샌들의 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존 롤스의 정의론,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좀 어렵고 두껍고 분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읽을 때도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시간을 좀 길게 두고서 차분차분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될 책이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책은 감시와 처벌입니다. 미셸 푸코의 책이죠. 감옥의 탄생을 말하는 1975년작입니다. 2016년 3월 달에 제가 개정판을 읽었고요, 저는. 주로 프랑스 사회에 일어났던 일을 바탕에서 처벌 방식의 권력과 규율 사회에서 살아가는 근대적 개인의 상관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근대적 개인의 정신 혹은 영혼과 새로운 사법 권력의 그 상관적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 실체의 계보학을 마련했습니다. 근대적 감옥이나 감옥과 병행해서 확립된 권력의 규율 기술이 아주 상세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권력의 규율화는 신체의 각 부분을 통제가 익숙하도록 훈련시키고 따라서 신체를 기계처럼 만들어버리면서 유용한 신체일수록 복종적으로 또는 복종할수록 효율적이 되는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책입니다. 판옵티콘, 네, 한눈에 다 본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전형적이고 효율적인 감옥 구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는 그런 책이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책을 읽다 보면 오늘날에는 디지털 판옵티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매우 훌륭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법률론입니다. 키케로의 책이고요. 참 오래된 책입니다. 서구에서 법률의 보편 원리를 다룬 최초의 저술입니다. 로마의 가장 걸출한 웅변가이며 라틴 문학의 최고의 문장가이고 공화정 수호의 정치가인 키케로가 기원전 52년경에 집필한 책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인간 정신의 근본, 법률론의 근본을 따지기 위해서죠. 이런 책을 한 권에 읽으면 정말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깊은 사고를 유발합니다. 꼭 추천하는 책이고요. 분량이 많지 않은 게 또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읽기도 좋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법률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루돌프 폰 예링의 책이고요. 1872년 오스트리아의 빈 법조협회에서 예링이 고별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연의 원고가 바로 출간되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아주 법학사에서 최고의 고전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책입니다. 20세기 세계 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저자가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수단은 투쟁임을 선언합니다.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다 라는 명제와 함께 당시 독일 법학의 주류인 형이상학적 추상성과 개념의 유희에 반기를 들며 역사 법학과 개념 법학을 극복하고 목적 법학도 창시한 저자입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모든 분쟁에서가 아니라 오직 권리의 침해가 동시에 인격을 경시할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리 행사에 대한 부당한 투쟁은 단죄되어야 마땅함은 당연하죠. 짧은 분량의 두껍지 않은 분량의 책임에도 이 책을 한권 읽으면 정말 어떤 뿌듯한 그런 법률에 대해서 어떤 권리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은 어떤 뿌듯한 그런 감정이 드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니까 아주 꼭 읽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일곱 번째의 책은 마이클 샌델의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이라는 것의 착각, 뭐 이런 책이 아주 유명한데요. 저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책을 만약에 읽었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마이클 샌델 책을 읽지 않았다면 좀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을 읽었다면 이 책을 읽어서 저자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 혹은 그런 그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가 무엇인지 또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로서 정의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요. 좀 어려운 책입니다만 이 책을 좀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을 수 있다면 어떤 독해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네, 이런 것을 느끼려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 싶어서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째는 미투의 정치학이란 책입니다. 정의진 씨 외에 여러 명이 쓴 책인데요. 이 미투 운동이 2018년도 한국 사회에 아주 대중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책은 2019년에 나온 책인데요. 공저자들이 한국의 그 사회 현실을 그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또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지식 생산 공동체인 도란스의 구성원들이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 미투의 본질,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미, 젠더와 미투의 관련성 그런 것들의 연구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 젠더에 기반을 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성산업, 국제정치와 환경 문제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지요. 자, 미투 운동의 성장 기록과 또 더불어 앞으로의 미투는 어떻게 될까?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뭐 그런 내용, 그런 용어에 대해서도 그런 용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책은 천종호 판사죠. 네, 유명한 그 천종호 판사의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는 책입니다. 자, 비행 청소년들의 재판에서 커다란 사회적 울림을 준 그런 천종호 판사의 소년 재판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법정의 아이들은 천판사를 선생님, 아버지, 바보, 호통대장, 찬시포 뭐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하네요. 창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저자가 2010년부터 3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통렬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른바 그 촉법 소년의 뭐 나이를 내려야 된다, 뭐 일방적인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촉법 소년들에 대한 그런 정치적 판단,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보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울컥하는 그런 내용도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제대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잘못했다고 해서 법의 잣대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참 이 책을 읽고 많은 걸 느끼게 했습니다. 꼭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김지혜 씨가 쓴 책이고요. 2019년에 나온 책인데 250여 쪽에 불과한 책임에도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는 책이라 할지라도 좀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뭐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한 책입니다.
차별은 언제나 그렇듯 당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당하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뿐이죠. 모욕적인 말의 범위가 아주 광대하고 매우 은밀한 까닭에 당하는 이에게 물어봐야만 차별이나 모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량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차별은 절대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고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차별과 모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분석하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권의 책을 둘러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10권으로 법조인 추천도서로 만나겠습니다.